요즘 모도이촌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주일 중 5일은 도시에서 일을 하고 농촌에서 생활한다는 뜻인데요. 예전에는 농촌에는 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살았으나 젊은이들은 도시에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요즘은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시에서 살다 귀농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아이들을 위한 좋은 장소로 주말마다 의도적으로 시골을 찾는 부부들도 많아졌습니다. 사실 시골에 계신 분들 중에는 의외로 재산이 많으신 분들도 많은데요. 시골 출신이라며 제게와 제 엄마를 무시했던 분들마저도 현재는 제 엄마와 저와 사이가 닳아버린 저의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에서 살고 계실 텐데요. 저는 유년기 시절 시골에서 보내서 그런지 제가 어떻게 편한 도시에서 살아도 여전히 시골이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시골에서 아침이 되면 누렁이 짖는 소리, 닭 우는 소리, 아버지가 쌀이 빗자루로 마당을 쓰는 소리가 항상 들렸는데요. 아침밥을 먹고 학교로 나서면 등굣길에는 들꽃들과 오래된 나무, 맑은 공기가 가득했는데요. 어린 제 눈에 비친 그 모습은 세상 어느 곳보다도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학교는 전교생이 10명을 포함하여 제가 되지 않았는데 유치원 때부터 함께 올라온 친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누구 집의 식구가 몇 명인지,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기억이 나네요. 속속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할아버지 때부터 특수작물을 재배해왔기 때문에 다른 집보다 수입이 많았습니다. 특수작물은 가공시설이 많이 필요하고 많은 비용이 들지만 다행히 모든 작물 재배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설탕 대신 섭취하는 스테비아는 설탕보다 낮은 당 함량을 갖고 있습니다. 스테비아 또한 특수작물의 한 종류입니다. 이처럼 청년들이 선호하는 작물을 파악하고 재배하는 것은 제 부모님의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시골에 사는 이 점으로는 야채나 쌀을 살 필요가 없고 집값 걱정도 없어 돈 모으기가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동네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모두 우리 가족이 알부자 집딸로 유명한 것 같습니다. 소문은 있었지만 사실은 결국 부모님께서 부자라는 것을 믿기 어려웠어요. 그것은 허투루 돈을 쓰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이었죠. 제 친구들은 절대적으로 입은 것만 보고 단지 집을 잘 산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으니까요. 가은아, 이번에 나이키 신상이 나왔어. 진짜 예쁘더라. 나이키 얼마 전에 세미가 신고 온 운동화를 말하는 거구나. 그게 신상이 나왔어. 야, 너는 부잣집이 어찌해서 나이키를 모르냐? 혹시 일부러 모르는 척이야? 부모님이 부자면 그래 뭐라고? 내 용돈이 너랑 똑같은데. 근데 나 진짜 몰랐어. 우리 부모님은 맨날 시장에서 싸구려 운동화를 사주셔서 신고 있잖아. 나랑 동생도 브랜드 운동화는 안 신어. 오래된 사촌 오빠가 선물해줘서 처음으로 쉬는 거야? 부잣집인 줄 알았는데 메이커는 기본이 아니었어. 아빠에게 사라고 조르니까 그랬지? 당연히 그랬지. 근데 너도 알잖아. 우리 아빠는 엄청 부자야. 아빠가 돈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니까 그때 주변을 귀찮게 하지 않으려면 이제 많이 모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 운동화 사고 싶으면 내 용돈을 모아서 사? 그렇구나. 에이, 그래도 부러워. 나중에 너 백수 되면 아빠가 건물 하나 선물해줘서 가게를 차릴 수 있잖아.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야. 우리 아빠의 성격을 모르겠냐?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 해. 나한테 대학에 가면 꼭 알바를 해야 한다고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알겠지? 이렇게 상황은 좋지 않은데도 아빠의 근검절약 정신 덕분에 대학에 입학하여 우리 집이 그나마 꾸려지는 것을 알게 되었어. 서울로 학교를 다니면서 기숙사를 떨어지면 방을 찾아야 했는데 당시 아빠가 학교 근처에 신축 원룸 중에서 가장 큰 방을 구해주셨거든. 그리고 뒤늦게 알았는데 같은 원룸 건물에 살고 있는 집주인이 학교 앞에서 제가 밤늦게 들어오면 꼭 마중을 나가야 한다고 부탁을 했더라고. 여러 가지 선물까지 줘야 하는데요. 사장님, 딸을 잘 부탁드립니다. 시골에서 자녀 한 명을 성공적으로 키우는 것은 큰 일입니다. 최근 사고가 많아 걱정이 많은데 그래서라도 이렇게 소중한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김 씨, 월세를 1년 동안 주시고 선물도 주셨는데 당연히 저도 보답을 해야겠습니다.
제가 가은이가 연락하면 안전하게 학교까지 데리러 갈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웃음이 나오네요. 당시 우리 부모님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우리 집에는 어느 정도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발전을 기대하고 있던 토지를 사들였습니다. 시골에는 논밭이 없었지만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토지값이 엄청 오르게 되었습니다. 덩달아 부모님의 재산도 껑충 뛰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땅을 판 후 경매로 시내에 있는 상가를 구입했고 3년이 지나자 상가에는 스타벅스와 같은 프랜차이즈들이 입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꼬박꼬박 상가의 월세도 늘어나면서 이제는 두 분이 더 이상 일을 할 필요 없이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동네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일을 하지 않으면 정신이 흐트러진다며 그 현상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가은이의 아버지께서 이제 마음 놓고 쉬어도 된다고 주장해도 부자인데도 몰골이 새벽처럼 일어나서 일하고 너무 여유로운 모습 때문에 여행도 많이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큰일 날 소리하지 마세요. 돈을 모으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사용하는 데는 순식간이랍니다. 잘 모아서 나중에는 가인이 시집을 보내고 저도 결혼을 해서 꼬부랑 노인이 됐을 때 그때에 써야죠. 이렇게 주변 이웃들이 이젠 돈을 좀 쓰며 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는 항상 내가 결혼한 후에 쓸 거야 라며 손사래를 치셨어요. 이런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저도 성인이 되어서도 명품을 비롯한 사치품에는 큰 관심이 생기지 않았어요. 잊고 쓰는 것 대신 관심이 가는 쪽이 한 군데만 있었는데 그곳은 먹거리였습니다. 지금은 유기농 식자재를 파는 가게들이 많이 생겼지만 제가 대학을 다녔을 때조차도 유기농 식품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시골에서는 부모님과 이웃들이 농사지은 식재료를 먹고 자라서 서울에 올라와서도 다들 건강하게 먹겠지 생각했는데 제 큰 착각이었습니다. 패스트푸드에 인스턴트 식품이 많고 음식도 대부분 자극적인 감미료가 잔뜩 들어간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대학 생활 동안 소화불량에 걸려 고생을 한 적도 많았고 막연히 유기농 식품을 판매하는 가게를 차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대학 전공을 살려본 듯한 회사에 취직하기를 바라셨죠. 할아버지와 아빠, 엄마 모두 학력이 짧아 제가 대학에 들어간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데 장사처럼 힘든 일도 없다면 크게 설정. 반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식이기는 부모이셨습니다. 사실은 졸업 후 이력서를 수십 장이나 제출했지만 최종 면접에서 번번이 탈락했거든요. 게다가 숨막히는 조직 생활을 잘 이겨낼 자신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간절히 가게를 차리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게를 차릴 수 있을지 계획서까지 준비해서 부모님께 보여드릴 정도였죠. 가은아, 여기 와서 앉아봐. 왜 그래? 엄마는 너가 가게를 차릴 생각이 있나? 엄마와 아빠는 내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굳이 힘든 일을 꼭 하고 싶은 거니? 엄마, 나가 서울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놀란 것 알아? 그것은 음식을 나처럼 어린이들이 매일 라면만 먹다 보니 캡사이신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다 보니 몸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엄마가 보내주신 고구마와 감자를 다 삶아 친구들에게 나눠줬더니 친구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알아. 그때부터 유기농 식품만 파는 가게를 열어서 여기 사는 사람들이 좀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지금은 유기농이 생소할지 몰라도 미래에는 분명히 잠재력이 있는 사업이 될 거야. 그렇게 확신이 있다면 진짜 후회하지 않을 거야. 이젠 나도 어른이니까 후회 없이 살아가고 싶어. 당연하지. 이제 말씀해줘. 나한테 한번 시작해보라고. 알겠어. 엄마가 아빠에게 잘 설명해 줄 테니 가게를 시작해보자. 가게 자리를 함께 보러 다닐까? 정말이에요. 고마워요, 엄마. 나 진짜 잘 해볼게.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전 임대료 걱정 없이 좋은 자리를 골라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동네 사람들에게 유기농으로 기른 최상화 과일을 제가 직접 받아 서울에서 판다고 얘기를 했고 생산자 직거래를 해서 기존 마트보다 저렴하면서도 유기농법을 사용한 농산물을 판매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리 손님이 많은 없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모이기 시작했고 1년이 되자 제법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규모도 한층 커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매장 청소와 재고 정리, 거래처와의 통화 등을 했지만 점점 늘어나다 보니 지금은 다 하게 되었어요. 계산까지 모두 다시 해도 무리가 없었지만 규모가 커지니 아무래도 저 혼자서는 역부족이라고요. 그래서 전 아르바이트생을 2명 정도 고용했고 그중 1명과 눈이 맞았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우리 가게에서 일하러 온 미대생이라고 하더라고요. 형이 사건을 좀 쳐서 집에 빚이가 생겼는데 아무래도 자기도 도와야 할 것 같다며 학교 복학은 어려울 거라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아무리 남의 이야기지만 어렵사리 들어간 학교를 돈 때문에 관둔다고 하니까 마음이 덩달아 좋지 않았습니다. 준영아, 너 학교 진짜 그만둘 거야? 어쩔 수 없죠. 누나 사정이 그러니까. 뭐 전 괜찮아요. 나중에 집안 자리 좀 잡히면 그때 다시 시작해요. 좀 뭐. 마치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공부를 할 때는 때로는 어렵기도 하죠.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학비를 내줄 테니까 복학해볼까요? 응, 누나가. 아니, 왜 그러세요? 등록금은 적지 않은 돈이잖아. 괜찮아요. 게다가 미대라면 몇백은 웃기게 깨져요. 졸업까지 2년가량 남았죠. 그 정도는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나도 얘기하는 거고 대학 등록금도 내가 모를까봐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내 돈을 갚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다음 학기에 복학해서 좋겠다고요. 진짜요? 농담하는 게 아니죠? 진짜. 속음 살았냐. 이제 빨리 가서. 일을 하면서 오늘까지 재고를 정리해야 다이아몬드의 집에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너희 알바생이던 준영이는 저보다 2살이 어렸는데 제가 남동생은 없지만 왠지 동생 같은 느낌이 들어 선뜻 등록금까지 대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동생처럼 생각했을 뿐이었고 전혀 이성적인 마음은 들지 않았거든요. 그 친구는 복학고를 다녀가면서 한 학기가 지나자 열심히 공부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이후 전소식이 슬슬 끊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장학금을 받으면서도 제게 계속 연락을 주었고 학교 방학이 되면 가게에도 자주 놀러 오곤 했습니다. 그 친구의 집안 사정을 알게 되면서 나도 제 신세를 털어놓기도 했고 밤늦게까지 같이 가게에서 맥주를 마시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애정이 쌓였기에요. 누가 사귀자는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어느새 우리는 다정한 연인이 되어 있었어요. 연하 남자친구인 준영이는 대학을 졸업한 뒤 미대 입시 강세로 학원에 취직했습니다. 경력을 쌓아서 나중에는 직접 학원을 차리고 싶다고도 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찾아왔어요. 제가 임신해 버린 것이었죠. 준영아, 나 임신했어. 산부인과에 가서 확인하고 왔어. 정말, 나 이제 아빠가 되는 거야? 너무 고마워. 예상보다 결혼식을 일찍 해야겠네. 우리 결혼식, 너랑 나랑 결혼하려고 생각했던 거였어. 아, 당연하지. 결혼은 안 하려는데 누가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사귀는지. 이번 주말에 우리가 누나네 시골에 내려가자. 인사도 하고 아기가 생겼다는 얘기도 해야지. 우리 집에는 그 다음 주에 가야겠다. 그래, 내려가는 것 좋은데 아빠가 충격을 받으면 어쩌지? 아빠는 내가 남자친구가 있는 걸 모르지만 아이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으면 진짜 화낼지도 몰라. 아빠가 화나면 큰일이야. 에이, 설마 무릎 꿇고 저가 책임질 테니까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지. 농담도 섞인 남자친구의 말이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저렇게 자신있게 말하니까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 해소되었다.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어떠셨나요? 엄마는 속상해 울고 있었고 아빠는 갑자기 나타난 남자친구와의 아이 소식에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아 화도 많이 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네요. 결국 한 달 안에 양가 상견례를 마치고 다음 달에는 즉각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정통 시골 성당에서 화려한 식장은 아니었지만 부모님들과 친구들의 축하 속에서 잘 진행되었습니다. 신혼집은 부모님의 도움으로 아파트에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가게 근처를 찾다 보니 집값이 비싸게 나왔는데 어쩔 수 없네요. 도움이 필요한 죄송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냥 원룸에서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나요?
부모님 마음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형편을 도울 욕심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 한 곳을 처분하여 우리의 신혼집을 사주셨군요. 물론 우리가 그동안 모은 돈도 일부 보태긴 했지만 집값이 매우 비쌌기 때문에 둘이 모은 금액은 집값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아버지는 남편에게 꼭 시모님께는 말하지 말라고 엄격히 요청하셨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그 사실이 알려지면 시모님께서 자존심을 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 친정이 돈이 있는 것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여러 해 동안 모아도 살지 못할 정도로 망설였던 집을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당연히 그러겠다고 했어요. 이후 뱃속의 아이는 대학병원에서 건강하게 태어났고 아이를 본 양부모님은 정말 축하해 주셨습니다. 시부모님도 제가 걱정했던 것처럼 며느리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거나 억지를 쓰는 분은 아니셨지만 가끔 기분이 나쁠 때가 한 번씩 있었습니다. 저와 부모님이 시골 출신이라며 은근히 무시를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이 제지하기는 했지만 기분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이에 가은아, 이제 슬슬 추워지는데 애기 옷 두툼한 거 필요하지? 이번 주에 같이 백화점 가서 고를까? 아,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애가 금방 꺼져서 새우 사기가 좀 아까워서요. 차라리 그냥 현금으로 주십시오. 제가 필요한 것들 살까요? 분유나 기저귀 같은 것들이요. 그래요. 내 편한 대로 해도 돼요. 그런데 요즘 애교가 너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이쁜 옷도 좀 입히고 그러면 아이를 키우는 재미가 나겠죠. 저번에 찍은 사진을 보니 애가 좀 후줄근하더라고요. 시골 출신 같은 촌뜨기처럼 보이더라고요. 아, 그 옷은 가은이 친구 엄마가 주신 걸 입은 거예요. 그 집 아이가 우리 아이보다 한 살이 더 많아서 작아진 옷을 가은이가 받아 입은 거거든요. 어휴, 난 누가 시골 출신인 줄 아니까 애의 옷이 그렇게 보일까 걱정했나 봐요. 요즘은 아이 옷도 한 번도 안 촌스럽게 나오는데 세련된 걸로 입히는 게 좋더랬어요. 내가 입힌 건 색깔이 너무 다양해서 머리가 아파요. 제 패션 감각이 없나 봐요. 다음에 어머니가 그러면 사이가 옷 코디 좀 해주세요. 그래야겠다. 알뜰하게 살면서도 애를 위해 더 신경 써야지. 너무 촌스럽게 옷을 입히면 사람들은 말은 안 해도 돈이 없나 보다 하고 무시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그런 점을 더 신경 쓰지 않나 봐요. 어쨌든 이번 주에 얼굴 좀 보자. 잘 지내고 있어요. 애기 옷 입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먹이는 것, 훈육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중요한 게 많다는 걸 시골 출신이라서 그렇게 시킨다는 말입니다. 애가 어렸을 때 군것질을 너무 일찍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어렸을 때 좋아했던 고구마, 감자, 홍시 같은 것을 선택했어요. 주신 거겠죠. 근데 어머니는 세미에게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같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요. 제가 세미가 너무 달 것을 먹으면 밥을 안 먹는다고 하면 알겠다고 하시면서 그런 시골 출신이라는 말을 꼭 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역시 어르신들은 결코 바뀌지 않나 봅니다. 식품에서도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도 이 얘기를 하게 되었죠. 엄마. 가은이한테 시골 출신이란 말 좀 안 하면 안 돼. 언제나 그랬냐? 가은이가 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너에게 그런 말을 했나 봐. 엄마도 생각해봐. 가은이가 나 일하는 동안 아이를 돌보고 먹이고 갈아입히는데 엄마가 툭하면 시골 출신이라고 하니. 저렇게 하면 기분이 나쁘지. 뭐, 옷을 입히는 것도 그냥 엄마의 취향인 거지. 꼭 시골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 아니, 주니어야. 왜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하겠다. 근데 그럼 가은이, 걔는 나한테 얘기를 하지? 난 말을 안 하니까 그렇게 속상해하는지 몰랐지 뭐냐? 엄마가 딸이면 진작에 말했겠지. 근데 가은이는 딸이 아니라 며느리잖아. 좋은 소리만 몰라도 싫은 소리는 시어머니한테 하기가 어렵지. 계속 듣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대신 말하는 거야? 엄마 앞으로 가은이한테 시골 출신이란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 알았다. 엄마도 앞으로 조심할게. 근데 아기 옷은 진짜 촌스러웠어. 너도? 그렇게 내가 안 입힌 것 같은데
철문애가 왜 센스가 없다고 하지? 엄마가 그만하라고 했잖아.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항상 시어머니가 편한 것만은 아니었지만 남편의 중재로 그럭저럭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어느 날 친정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친정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하루아침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죠. 매년 받는 건강검진에서도 건강한 분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걱정 없이 지내는데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생기다니. 어제까지도 통화를 했는데 돌아가셨다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장례식을 치르고 아버지를 물린 산소가 있는데 그때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했던 즐거운 추억들이 이렇게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마주할 수 없게 되어서 안타깝고 처절했습니다. 결혼했다는 사실로 이겨내기가 힘들어서 남편과 아이가 있어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되었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것은 여전히 슬픈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한 달이 지난 후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 혼자 농사일을 하기 힘들 것 같아서 정리를 마치고 서울로 오시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서 아기 돌보는 것을 도와주시기 위해 한번 저희 동네로 오고 싶어 하셨습니다. 가은아, 어머니, 니네 동네로 이사 올까? 하는데 너의 생각은 어떤 거니? 정말로 내 생각은 아주 좋아. 그래서 농사는 더 이상 안 짓을 생각이야. 너희 아빠도 없고 엄마 혼자서 하기는 힘이 들어. 사람을 고용해볼까도 생각해봤는데 왜 그렇게까지 일을 해야 할까 싶어서 너희도 아이도 있고 하니까 엄마가 근처에 살아서 아이를 돌봐주고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리고 나야, 그럼 고마워. 지금은 잠깐 쉬고 있는데 나중에 가게에 다시 나가게 되면 아이를 맡겨야 하는데 낯선 사람보다는 엄마가 훨씬 좋겠지. 그래서 우선 집부터 보러 가야겠어. 나랑 같이 다니자, 엄마. 너희 아기를 봐줘야지. 요즘은 추워서 돌아다니면 아이가 감기 걸릴지도 몰라. 엄마는 서울에 사는 친구가 있으니까 그 친구랑 함께 있으면 좋겠어. 엄마랑 같이 다니면 돼. 아파트보다는 주택이 더 편할 테니까 그쪽으로 알아봐야지. 아파트는 생활은 편한데 좀 답답하더라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아, 우리 동네에 타운하우스도 있으니까 엄마한테 한번 가서 구경해봐. 근데 좀 오래돼서 공사를 싹 다 끝내고 가는 게 좋을 거야? 알았어. 엄마가 서울로 올라가면 전화할게. 엄마와 통화한 후 한 주일 정도가 지난 쯤에 어머님 얼굴 보고 싶다고 하셔서 오랜만에 시골로 갔어요. 손주 사랑은 조부모님이라고 해서도 역시 맞는 말이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니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엄마가 곧 서울에 오실 거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우리 엄마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셨대요. 저도 모르게 짜증이 다시 치밀어 올랐지요. 엄마, 장모님 조만간 서울에 오실 것 같아요. 시골당 정리하시고 혹시 우리 동네에서 집을 알아보신다더라고요. 시골 땅값하고 여기 땅값이 수십 배나 차이가 날 텐데 어떻게 여기서 집을 구하시나요? 돈이 있으시니까 구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닐까 싶어요. 아이고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 우리가 잘 좀 말씀드리려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장모님도 집값을 대충 아시지 않을까요? 너무 비싸면 다른 곳에서 구하실 거 아닐까요? 요즘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오르는 걸 알아야 해요. 어머님, 지금 대출이 꽉 막혔잖아요. 아버지가 사시던 상가 하나를 정리하신 후에 우리 신혼집을 사주셨는데 정말 대단하시죠. 근데도 아직 돈이 계시는 거네요. 할아버지 때부터 특별한 작물을 재배해온 가족이 있어서 그 일이 성공적이었고 그로 인해 부모님은 어린 시절에 여러 땅과 건물을 구입하셨습니다. 그때 땅값이 상승하여 현재는 월세만 받아도 생활에는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게 될 집도 약 20억 정도에서 구입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10억이나 2억이 아닌 금액입니다. 어떻게 서울에서 집을 구하느냐고요? 어머니는 전세로 구입하기도 힘들 정도로 가격이 2억을 훌쩍 넘는 요즘 상황입니다. 우리 집은 20억에 구입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대단한 것이지만 사실 그 큰 금액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나도 놀랄 뿐입니다. 이런 사실을 몰랐고 무시해 왔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은아. 아니 뭐,
시골에 거주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구입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형편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어머니께서 아시게 되실 때 혹시 자존심이 상할까봐 저희 부모님이 그동안 말씀드리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이제는 아빠도 계시지 않고 엄마도 서울로 오신다니까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제 얘기를 꺼내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엄마 서울로 오면 나한테 꼭 전화 좀 해라. 사부인 얼굴 못 본 지가 한참이나 됐는데 식사라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제가 우리 집안 얘기를 솔직하게 했더니 어머니가 정말 깜짝 놀라셨어요. 생전 우리 엄마 안부는 묻지도 않고 무시만 하셨는데 올라오시면 꼭 연락하라고 하셔서 돈이 참 무섭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더 이상 무시당할 일이 없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언제까지나 숨길 일이 아니니까 말 잘했다.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서울에 오시는 날 어머니께 연락을 했어요. 결국 우리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함께 식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가은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올라오시느라 힘드셨죠? 결혼식 때 뵙고 처음 뵙는데 어째서 그리 얼굴이 안 늙으셨는지 그대로이십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어요? 몸은 건강하시고요. 예, 우리 며느리가 어찌나 제게 잘하는지 보기만 해도 정말 아름다워 죽겠습니다. 인제도 나왔으니까 자기 가족의 충실함. 그래요. 자신들끼리 잘 지내는 건 요즘은 그것이 효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래서 아기 보고 싶을 때만 가끔씩 왔다 갔다 합니다. 가은이는 다시 어머니를 닮아서 예의가 바르더라고요. 볼수록 값어치 있는데 돈은 쓰지 않고 사치는 하지 않으며 어머니가 딸을 잘 키우셨습니다. 그렇군요. 시골에서 농사만 짓다 보니까 바빠서 무엇을 하든 내버려둘 때도 많았는데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서울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있네요. 이렇게 북적북적한 풍경을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그렇죠. 먼 길 오느라 피곤할 것 같으니 조용한 한정식집을 예약해 놓았어요. 식사하시고 근처에서 커피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시간 괜찮으세요? 아, 네. 남들의 시간이지만요. 마중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골에서 자라서 가난할 것이라고 은근히 무시를 받던지 엄마와 저는 이렇게 한순간에 극진한 대접을 받는 것에 좀 어이가 없었어요. 예약한 한정식집이 꽤 비싼 곳이라서 우리 엄마가 그냥 내시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제 어머니가 밥값을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잘 지내시나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네요. 가은아, 유모차요. 어디서 유모차를 받을 수 있는지 아시나요? 아니, 유모차를 하나 사줄까 하다가 가은이가 너무 돈이 아깝다고 또 난리를 치더라고요. 칠까봐 안 샀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제 옆집 할머니 손자가 커서 이제 유모차를 타지 않는다고 해서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상태도 좋고 거의 새 것 같은데 너한테 주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괜찮아 보여서 한번 보러 와도 괜찮을까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어떡하죠? 엄마가 며칠 전에 너무 예쁘다고 백화점에서 사주셔서요. 이번에는 괜찮아요. 그래요. 아니, 너 내가 사준다고 했을 때는 그리 아깝다고 했는데 친정 엄마가 사준 거라고 하니까 안 놀리고 봤어? 어머니, 그런 말씀하시면 속상해요. 제 엄마는 형편이 나쁘지 않으세요. 받아도 제 마음이 편하지만 어머님이 안 하십니다. 게다가 요즘은 새 것 같은 중고 상품도 많은데 최대한 저렴하게 구해도 좋은 거죠 뭐. 아니요. 너 말 참 이상하게 하네요. 나는 못 사니까 손자 양말 한 짝이라도 사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너희 엄마는 부자니까 쭉쭉 새 것만 사주면 된다고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 말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됐어요. 너는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껴서 손자가 필요한 걸 사주겠다는데 자꾸 거절하는 게 이상하다 했어요. 속으로 나를 얼마나 무시했길래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안 해?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 지금 현실을 보세요. 지금 어머님이 사시는 곳에서 자가 아니고 반전세예요. 생각에는 조금이라도 더 모아서 임대주택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요즘 부동산 가격이 바닥이라 청약 경쟁률이 낮은 지역도 많으니까 저희도 어머님과 지내실 거를 조금씩 알아보고 있었고요. 그랬냐고요? 그 생각까지 한 줄은 저는 몰랐지. 근데 괜찮아요. 저랑 아버지랑 살면 얼마나 살겠냐고요? 그냥 여기서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죠. 아버지 연금으로 월세 내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게 없어도 먹고 사는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도 어머님은 여태까지 고생만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살아가시는 것이 제가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엄마하고 혹시 같은 집에 사시는 건 어떠세요? 사부인하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저희 엄마 이번에 복중주택을 구하셨는데요. 혼자 가시긴 적적하시다고 하시더니 어머니만 괜찮으시면 2층에 어머님 지내시고 1층에는 우리 엄마가 지내시는 게 어떠냐고 하시더라고 해요. 자세한 건 만나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연식이 좀 오래됐지만 리모델링 싹 하고 가는 거라 지내는데 불편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니 우리 시어머니는 귀가 솔깃했는지 그래 알았다 고만 하시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우리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부인. 잘 지내셨어요? 아유, 사부인 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 그런데 며칠 전에 가은이가 저랑 사부인이 같이 살아보는 것은 어떠냐 라고 말했는데 그 동네에서 2층 주택을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전화를 드렸어요. 조금 오래된 주택이긴 하지만 주택을 제가 산 것이라 2층까지 있는데 혼자 사용하기에는 넓어요. 괜찮으시다면 2층과 1층을 나눠서 함께 사는 것은 어떨까 해서요. 지금 반전세로 사신다고 들었는데 여기 오시면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까 아이고 감사하지만 어째서 그렇게 사셔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사까지 하셨으면 그 비용도 많이 들었을 텐데요.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집은 돈 걱정하는 집이 아니니까요. 게다가 가인이 말해주길 손주도 잘 챙겨준다면 더 좋다고 하니까요. 이것저것 사주려고 하는데 가은 씨가 어머니가 부담하실까봐 거절했다더군요. 아무리 자식들이 분가해서 돈을 쓰는 것이 쓸데없다고 하지만 여행 등을 위해 조금이라도 여윳돈이 있어야 사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저랑 같이 사시지요. 그거야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 20억 원을 줘서 사셨다면서요. 월세로 가면 몇백만 원은 나갈 텐데 그걸 공짜로 주시겠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걱정이랑 마시고 한번 오셔서 보시고 결정하세요. 2층과 1층 현관 귀까지는 따로 다 맞출 거니까 사생활도 염려 놓으시고요. 아이고, 다 늙으니까 무슨 사생활이 있어요. 저야 동년배 사분이라고 얘기도 하고 잘 지내면 너무 좋죠. 그러면 제가 조만간 한번 집 구경을 해볼까요? 제가 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사실 저희 엄마는 저희 시댁이 반전세로 사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셔서 항상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나이가 많으시니 혹시라도 갑자기 아프셨을 때 지출이 커지면 생계가 곤란해지실 수 있으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도 더 들어가는데 내 집이라도 있는 게 훨씬 낫다고 하시면서요. 제 생각도 당연히 그랬죠. 그러다 엄마가 서울에서 사신다는 얘기를 듣고 시어머니가 아직 집을 못 사셨는데 혹시 같이 지내는 건 불편하시냐고 살짝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어머니만 괜찮으시면 2층과 1층을 나눠서 살고 싶다고 흔쾌히 수락하시더라고요. 엄마 나이 또래 분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은 시대라고 고생을 했지만 노년이 초라해지면 참 고생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남편은 저희를 키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했고, 물론 가끔씩 친정을 무시하는 말씨를 들을 때는 큰 상처를 받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기에 노후를 편안히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희에게 부담 주시지 않으려고 밥 한 번 사달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제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와 함께 한 집에서 살게 되었고 서로 없는 형제처럼 가까워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친한 사람끼리도 가끔은 말다툼을 한다던데 그런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사교성이 좋아서 가깝게 지내면 저희 언니, 동생과 지내는데 저희 엄마에게도 언니라고 부른다고 하셔요. 저희 엄마는 조금 무뚝뚝한 성격이셔서 어머니가 귀여워 보이셨다가 하신다네요. 언니, 우리 주말에 농장 가볼까?
요즘 채소 값도 비싸니까 거기서 키워서 아이들에게 주면 좋잖아. 주말 농장? 그거 허리가 많이 아픈데 할 수 있겠어? 동생은 한 번도 농사해본 적이 없지. 아이고. 그거 TV에서 봤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아 보이던데. 혼자도 아니고 둘이서 함께하면 덜 힘들지 않을까? 나는 농사를 오래 지었으니까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에이 이렇게를 지금 농사 안 지려고 서 있긴 한데 동생 때문에 또 이렇게 하네. 언니는 그런 방법만 나한테 전해주고 심어내게 해. 내가 5살이나 젊으니까 한번 해볼게 아이고. 험한 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혼자서 같이 좋아. 주말에 부침개랑 막걸리 한 잔 마시고 한번 찾아가서 보자 그럼. 언니랑 같이 있으니까 나 요즘 사는 맛이 나네. 자식들 다 보내고 시간이 안 가는데 말이야. 우리 또래가 다 그렇지. 아이들 키워서 결혼해서 가정 꾸리는 게 좋다 생각해도 결국 이들이 다 나가면 그렇게 쓸쓸하다고. 때때로 손자 사진을 보면서 동영상이라도 보내주시면 하루 종일 그것만 볼 때도 있어요. 역시 다 똑같구나. 요즘에는 또 젊은 사람들이 사는 게 그리 쉽지 않으니까 연락이 더 어려워져서 미안해요. 지희들도 겨우 먹고 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우리와 동년배들 중에 다시 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말이에요. 요즘은 노후 파산이라는 말처럼 노후의 상황이 어려워진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여러분과 배우자의 부모님은 혹시 지금 어떠신가요? 자식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하지만 사랑하는 부모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주는 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닐까 생각해요. 대화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